한 차례 외교적인 갈등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태국은 이제 아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인도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파업의 흐름을 보고도 배짱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야말로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순환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삼성전자 근로자 파업이 2달째 이어져 오고 있어 관심이 여전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는 단체로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지인 이코노믹 타임스까지 나서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강성 노조의 요구는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코노믹 타임스는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타밀나두 정부에게 이곳 정규직 제조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가 지역 내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급여보다 1.8배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근의 공장들 또한 장기 파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공장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진행 중인 곳은 현재 약 1,800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냉장고, TV,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는 타밀나두 공장입니다. 인도에서 가동 중인 삼성전자의 공장 2곳 중 한 곳으로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올리는 연간 매출 120억 달러 하나 약 16조 2천억 원 중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있는 또 삼성전자 다른 공장은 스마트폰을 생산하지만 노동 불안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죠. 오히려 파업의 여파로 삼성이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인도에 선 넘는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경악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다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 중 78% 이상이 불법 체류일 정도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각종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태국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태국과의 외교적 갈등은 노코리아로 번지며 태국 내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태국인들은 한국에게 뜬금없이 본때를 보여주자며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을 벌이고는 한국에 대한 막말을 퍼부은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은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인의 대다수가 해당 금지 운동에 참여하며 SNS를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 태국 관광객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로 비교하자면 작년 7월보다 10.5%의 태국 관광객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찾지 않는 태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도 한국에게 그다지 영향을 준 것은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올해 1월에서 8월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만 하더라도 1,067만 명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93%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한 관광객 1위였던 태국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시작한 노코리아 운동은 오히려 태국에 씁쓸함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태국인들은 공공연하게 한국을 가는 대신 일본이나 중국을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한 외국 관광객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자신들이 중국, 일본으로만 향하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태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태국인들이 늘어나자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오는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채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태국인들 때문에 한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만을 비난하는 처사를 보였던 태국인들은 그대로 일본에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나마 가까운 편이며 시급도 높아 한국 대신 선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에 비하여 입국 심사도 까다롭지 않아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더 쉽게 입국 심사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 사회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만 태국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태국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낮은 편이며 인신매매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한 편이라 불법적으로 돈을 벌 생각이었던 태국인들조차 중국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태국인들이 현재 일본으로 몰린 것이고 일본에서는 태국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일본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이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73명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는 일본인 남성에게만 접근했으며 여러 번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는 형태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금액만 한화로 12억 상당이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사회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일본 내 태국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내 외국인 기업들의 손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태국에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 등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80% 밑으로 떨어진 것을 이유로 들며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생산 공장만 철수하고 일본, 인도 등에서 생산한 차를 판매하며 애프터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태국에서 생산 공장만 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죠. 태국에서 그대로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빠르게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태국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가 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글로벌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있어야 제품이 팔리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태국인 특유의 시간 개념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약속 시간을 정한다면 그 시간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시간까지 만난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일상이라고 하죠. 문제는 이런 시간관념이 업무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 시간조차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거나 제품을 기일 내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에서는 태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굳이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작년부터 태국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태국 금융그룹 키안나킨 파트라 파이낸셜 그룹 리서치에 의하면 태국 공장 폐쇄 건수가 2021년 57건에서 2023년 하반기에는 159개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는 약 1,700개의 공장이 폐쇄되어 신규 공장들이 설립하는 속도보다 폐쇄되고 있는 공장들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업종들은 글로벌 경제와 무역 회복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이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중국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산 저가 수입품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산 저가 수입품들이 큰 강세를 보이면서 태국산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중국산이 품질이 낮을 수는 있지만 가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태국산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국 내에서도 중국산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태국은 공장 폐쇄 및 경제 악화가 중국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1,500밭 한화로 약 57,000원 미만의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중국산이 모두 부가세 면제를 받아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태국 공장들이 문을 닫는 사태를 막고자 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자 태국인들은 중국 퇴출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끼어들어 은근슬쩍 덕을 보고자 하는 태국인들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삼성의 협력업체 현지 직원들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은 태국에 메인 생산 공장은 없지만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가 다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직원들이 뜬금없이 인도 삼성 공장처럼 파업을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요구 조건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요구안은 삼성전자 공장에 자신들을 채용해달라는 것이었죠.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태국에 새롭게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협력사인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삼성 근로자들의 파업에 묻어가려는 움직임이었죠. 삼성의 협력사에 불과하니 삼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었습니다.
인건비로 인해 삼성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단가가 높아지면 삼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위가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동남아시아에 동시다발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파업이 진행된다는 인식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이에 삼성 측에서는 협력사에서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삼성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태국 협력사 직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협박 아닌 협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해당 부품이 없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국의 삼성의 협력사가 되고 싶어하는 공장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다른 태국 공장 업체부터 인근 다른 나라의 업체들까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마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인도처럼 태국 총리 또한 불법 시위를 하겠다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태국 총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늘려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로 보입니다.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던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만들지 않기로 밝혔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생산 공장이 폐쇄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기업까지 대거 빠지게 된다면 태국의 관광산업에 이어 생산산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단물만을 빼먹으려고 했던 인도와 태국은 한국 건드린 쓴맛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